복습이 왜 필요한가? 두 번째,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그리고 몇 대면?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고? 복습이 하여간 복습에 관해서 한번. 사장님 반갑습니다. 저기 목소리 잘 들리세요? 목소리는 마이크가 여기 소리아님 마이크라서 아주 좋아요. 그 혹시 세화님 미세한 잡음이나 호울림 같은 건 없으세요? 이게 세화님 여쭤봐야 돼요. 세화님 안녕. 방송 작가 출신이라서 이건 민감할 거예요. 잘 하시겠지. 대단히. 세아님 혼자 들어갔어요? 네. 어, 일단 소리가 커서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거예요. 성능이 그러니까 UFO 마이크 성능이 좋아. 저걸 해놓으니까 확실히 다르던데, 그 전에. 그전에는 소리를 풀로 올려서 그러니까요. 다섯님 뵙고 싶었대요. 저도 보고 싶어요, 세화님. 다섯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머리 빨리 이쪽으로 해보세요. 빨리 큰 바위 올라오게. 됐어. 그만. 손만 이게 한 2초 텀이죠. 오늘 성현님 나와 들어오시라니까 바쁘시죠. 김장 하셔야 된다고. 이제 김장철이 됐어요. 11월 중순부터 하순부터 12월 초까지 김장철이. 얼굴 배웠네. 아니 우리 저기 나래님은 수술이라 해야 되는지 시술이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배달 나오고 계신다고. 건강하시니까. 가벼운 시술인가 보지. 활동적이잖아요. 나는 동안 움직일만 하니까 움직이겠지. 그럼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이 됐죠. 이제 시작을 해야 되죠. 되는구나. 선포를 해야지. 지금부터 시작해야지. 참 수련한 지 꽤 되었으면서 어떻게 하면 수련을 잘할까요?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수련 끝난다는 시점이 끝나요? 그러니까 끝나기 전까지는 이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는 끝나기 전까지는 끝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 인생을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늘 갈고 닦는 거잖아요. 한번 완벽하게 해놨다고 해서 한 일주일 참 그것도 오늘 주제는 저기 복습. 복습에 관해서 우리 수련의 복습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복습. 왜 복습이라는 것을 생각하셨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하다면 어떤 면에서요? 왜냐면은 우리가 밥을 한 끼를 먹는다고 해서 하루 굶어보세요. 배가 아프잖아요. 그리고 저기 목욕을 샤워를 한다고 그래요. 한 일주일까지 샤워 안 해보다.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때가 끼는 거죠. 이거는 냄새도 나고. 부인할 수 없는 이건 진리잖아요. 진리. 그렇잖아요. 귀신을 속일 수 있어도 자기 배는 못 속인다. 그런 말이 있듯이 배가 고프는데 아무리 밥을 먹어도 이게 역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은 이게 피할 수 없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련자를 하더라도 근데 이게 역시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수련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타임 수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허리 에너지 라인을 막 이렇게 엄청나게 밝게 그리고 막 고속도로 막 지나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간 안 해보면은 이게 그 다음날 일주일 안 하다가 해보면 어때요? 딱 느낌이 다르거든. 그죠? 벌써 뻑뻑하면서도 제대로 안 가는 느낌.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치 밥을 먹었다가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거 똑같은 이치거든요. 이게 그대로 드러난 이치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복습을 그러면 왜 필요한가?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뭐 한 4단계다, 5냥이다. 5냥이를 했는데 5냥만 하고 있어. 그죠? 5냥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5냥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기본의 과정이 충실하게 되어 있어야지만이 5냥이 잘 이루어지잖아요. 5냥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단전이 앵꼬예요. 뭐 아무도 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원양의 메커니즘이 이제 증기를 끌어올려서 여기 채우는 건데 증기가 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끌어올리겠어요? 올라갈 게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죽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끌어올려야 되는데 소유처는 안 했어. 그러면 소유처는 이게 인동맥이 잘 닦여 있어야지만이 원활하게 쑥 그 힘에 의해서 이렇게 또 부드럽게 올라갈 건데 뻑뻑해. 그러면 이게 소주는 할 때 또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또 하고 그렇죠. 또 소비할 것이고. 그래서 원양도 좀.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소주천이 또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수련은 한 단계 한 단계 연결되어 있으니까 소유천의 이전 과정인 허리, 대맥이 이게 충실히 되어 있어야지만이 소유천이 또 잘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이 복습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내 욕심으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내가 원양이다 하면 원양만 하면은 좋겠어. 다른 거 안 하고 원양만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막 효율적으로 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참 그러고 저는 복습을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심 공부를 하고 있지만 양심보다는 복습을 하는 편이거든요. 다 그게 옛날에 수련을 했던 거는 앞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놓치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와서는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하는 것도 상당히 재미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못 느끼고 지나갔던 것들도 지금 다시 복습하면서 예전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말까 깨달음이랄까 우리 몸으로 체득을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수련이 이 복습은 있지만 예습이 없잖아요. 예습을 할 수가 없죠. 복습을 할 수 있는데 앞에 걸 할 수 없는데 복습을 할 수 없는 그런 수련인데 근데 복습을 잘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훨씬 유리하죠. 기본이 더 잘 채워져 있으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수련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아. 그렇게 복습해야 될 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법 단계 올라가고 막 전시점 들어가고 그러면은 할 게 너무 많단 말이죠. 이게 독하면 이게 복습만 해도 하루 종일 해도 이게 안 끝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복습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좀 드는 생각이 말씀드리자면 복습의 원리를 마치
이제 논에 물대는 원리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윗논에 물이 차야 그 다음에 그게 흘러 넘쳐서 아랫논에 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하고 같은 원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위에 논에 물이 안 채워지면 아무리 아랫 논에 물을 채우고 싶어도 못 채우게 되고 계속 이제 그렇게 되는데 흘러서 넘쳐가려면 결국 아래 단계가 아래라고 하지만 사실은 물되는 논리로 보면 위에서부터 물을 채운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기본이 결국은 이제 기본이 충실하면은 당연히 그 다음 단계도 그 기본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이게 순조롭게 열린다. 그런 관점이죠. 근데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본인 단계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힘이 들다. 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복습의 과정을 충분히 되짚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복습의 과정이 되짚어진다 하더라도 2분음기가 아니라, 물론 이제 2분음기는 기본인데 2분음기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하나하나를 잡고 계획을 세워서 복습을 이렇게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이제 그 기운이 이제 충만해지니까, 풍성해지니까 훨씬 더 탄력이 붙겠죠. 특히 이제, 뭐 다른 단계는 뭐 그래도 뭐 괜찮긴 하는데, 특히 어려운 단계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대주천하고 이제 전신주천이죠. 할 게 너무 많아. 물론 이제 대주천도 뭐 이렇게 2분음기식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제 대주천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2분음기로만 하지 말고 그냥 마치 한쪽 면이 한 다리가 하나다. 한 이렇게 단계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는 게 그러면 정확해지잖아요. 대유천이라고 하는 그 전체가 그냥 한 단계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도 한 다리, 한 팔, 한 팔, 머리가 한 단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 나가면은 훨씬 좋죠. 한 경락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기다리는 수련법이라고 네. 수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기다려서 충실하게 딱 가는 걸 보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됐구나 판단했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직장 다니신 분들은 대신 또 다르게 또 채울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복습을 이제 하는 요령 중에 하나가 있죠. 요령.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기본 요령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대명 소주천, 그리고 대주천, 전신주천은 2분음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2분음기를 해주시면 좋죠. 네,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자기 단계 수련을 이렇게 진행하면 좋고. 뭐 원양이나 뭐 귀법. 원양, 뭐 이렇게 귀일법, 뭐 그런 과정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뭐 그런 정도로 해줘도 괜찮죠.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도 늦지는 않죠. 주말 주의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때 그때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면은 이제 훨씬 이제 좋은 이제 복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기본 과정에서는 이제 다 이제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고 자기 수련 진행하니까.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전시주천 같은 경우는 봐서 한 하루에 한 경락, 하루에 한 경락은 의식을 실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냥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오늘은 폐경. 네, 오늘 폐경만 그러면은 2분음기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는 수련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다 채워.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지났어. 그 다음에 대장경. 그 다음 대장경.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은 하루에
한 타임, 한 두 타임 정도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짬짬 2분음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자기 건강도 챙기고 그리고 수련도 챙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컨디션이 떨어질 때 이렇게 웅질 해보면은 이게 막 그 뭐라 해야 되나 처음에 잘 안 가잖아요. 안 가고 힘들잖아요. 저기가 이제 비어있는 느낌이 네. 들고. 보통 복습한다고 하면은 뭐 상당히 앞 단계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게 어떻게 해야지 하는 어떤 이제 막연한 생각이 들기 쉬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방법이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뭐 계획을 먼저 세워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앞에서부터 어쨌든 뭐 대맥 소주천 좌식부터 좌식 하루 하고 그 다음에 대맥 하루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 진행을 이렇게 해나간다면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방법이죠. 네. 그렇게 해보니까 뭐 굳이 다음에 뭐 했나 바로 생각 안 하더라도 바로 직전에 했던 게 있으니까 그 다음 걸 또 하고 그 다음 걸 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하면 또 다시 돌아와서 하면서 그 과정 속에 뭐 온양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뭐 기일법 이런 내용들도 들어있다 보니까 같이 또 넘어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 술을 오래 하신 분들은 또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또 그렇게 하신 그 과정까지 올라오려면은 또 그렇게 해야 올라오기 때문에 많은 또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복습을 이제 꾸준하게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우리 복습 이야기할 때 단계만 있는 건 아니고 행동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행동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 안에 자기 행동을 이전 단계 복습 그 전 단계 행동을 한 번 정도는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 번 이상은 돌아가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온양이다. 그러면은 재밌어. 온양 5개, 6개를 할 수 있다는 6개. 6개를 할 수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한 2개씩 해서 근데 그래서 근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게 본인 단계 행동하고 특정한 행동만 많이 하시더라고. 그건 이제 좋은 게 아니죠. 뭐 일주일이 아니면은 뭐 2주에 한 번이라도 한 번 정도는 꼭 그 행동도 빠지지 않게. 예를 들어서 뭐 힘든 행동 잘 안 하잖아요. 환입법 같은 것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힘들지.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행동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그 아까 얘기했듯이 대맥을 하면은 1월법을 해주고 대맥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낫더라고요. 소주천 화진법을 하고 소주천하고 그러면은 이제 수련 자체도 효과가 좀 있고 행동도 계속 꾸준하게 이제 복습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돌리는데 한 2주 정도에 한 번씩 돌리는 게 좋다는 말씀이죠. 네. 한 달에 한 번을 걸리기에는 너무 좀 그렇죠. 좀 적어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부족한 행동이 없이. 이 행동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긴 뭐 전신주차 같은 경우에는 다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사실 행공을 계속 그렇다고 해서 전신주천 행동만 하고 이제 공을법만 매일 할 수도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런 측면이 있긴 있죠. 가능하면 자기 단계 행공을 하며 복습하더라도 그거 하고 하되 이제 똑같은 걸 계속 매일 반복하기는 그러니까 또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죠. 참 그게 그 복습 뭐 그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에요. 공부의 과정 중에서 정말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죠. 복습은 근데 뭐 우리 수련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꾸준히 갈고 닦는 우리 다사님, 아이고 빨리 들어가세요. 다사님 10분만 참으셔. 10분만 참으시면은 바로 적어드릴게.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예, 52분이구나. 복습을 이게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복습을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많이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행공 자체도 다양하게 하게 되고 수련법도 여러 개를 이제 하게 되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또 새로운 감도 있죠. 한 가지만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면 또 지겨운 감도 있는데 근데 어쩌다 보면은 이 복습이라는 거나 또 이 앞에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 이 복습이 많아지다 보면은 이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 쫓기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좀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 이 복습도 소홀해지고 이것이 먼저냐 이것이 먼저냐 이게 될 수도 있는 상황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옛날에 한창 이렇게 바쁠 때는 어떨 때는 하루 지났는데 행복 한 번도 안 하고 이게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며칠 가니까 나도 모르게 약간 불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내 지금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행복을 안 하고 넘어갔을까?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좀 약간 좀 불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어떻게 했냐면은 아침에 이제 일어나잖아요. 일어나기 전에 무조건 무술을 틀어. 그냥 북서법을 시작해. 북서 무조건 한 번 내. 무조건. 누워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누워있으면 여기 있다가 이제 이렇게 했다가 다리 올렸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 흐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번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참 묘하더라고. 한 번, 내가 했다. 효율성하고 상관없이 내가 했다는 거하고 한 번도 안 했다. 이 차이는 이게 너무 크더라고. 한 번은 한 번이라도 한 거잖아요.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100% 차이인데. 한 번이라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 하루 지나고 그러면, 근데 희한하게 행복을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그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루의 수련의 흐름이 이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쭉 이어지더라고. 그걸 안 하고 한 번도 안 하면은 바빠, 그냥. 이것저것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 수련도 이게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만의 또 이렇게 약간의 노하우가 필요하죠. 자기식에. 근데 이제 하여간 행동은 어떻게든지 하루에 한 번은 하셔야죠. 복습을 하더라도 이제 행동을 안 하고 그냥 복습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렇죠. 마음에 또 부담도 있고 효과도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같이 행동을 하면은 아무래도 몸을 또 챙기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으므로 행동은 꼭 하고 이제 진행하는 게 네, 진행하는 게 좋겠죠. 이제 참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서. 아까 국장님이 복습이 많으면 사람마다 다 케이스 바이어스가 이렇게 또 복습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흔히들 자기 수련과 그다음에 전 단계 복습을 어떻게 하느냐 몇 대 몇으로 하느냐 황금 비율 7대3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었죠. 그렇죠. 자기가 수련할 수 있는 시간에서 이제 7대3의 비율로 쪼개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일반적인 경우고 또 각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복습을 더 많이 해줘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본수련을 더 많이 해줘야 될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복습이 기본 과정에만 해당되느냐? 아니에요. 모든 과정에 다 복습이 해당돼요. 한사님도 열심히 하신다며요. 그렇죠.
기본 과정이라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 기본 과정은 저기 이제 기화신까지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라이트 바디, 양신 이후의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습을 해야 돼. 우리는 한 번 됐으니까 거기는 그냥 뭐 어쩌고 이렇게 뿅 해서 뭐 아니더라고.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똑같더라고요. 오히려 뭐 양식 이후가 더 기본 과정이 필요하다고 더 필요해요. 네. 왜냐면은 특히 전시실천이 중요한 게 전시실천이 이제 온몸을 이게 징겨 채우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나의 그 소위 말하면 에너지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식 과정에서 잘 안 되더라고. 이게 그 힘이 딱 받쳐줘야 되거든. 근데 전이처럼 하려면은 당연히 그 전 단계가 또 돼야 되거든. 안 돼서 그러니까 또 그게 되려면 또 그 전 단계 또 돼야 되거든. 이 집을 딱 지으려면은 이 뭐야 벽돌이 하나 빠지면 안 되듯이 안 되듯이. 아래서부터 전부 다 채워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래서 아까 제가 물되는 논리를 얘기했잖아요. 물들은 위에서부터 물이 차야 점점 아래로 내려오듯이 위에 물이 없으면 아래에서 아무리 채우고 싶어도 못 채우게 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북소원도장 도반님들 여기 이제 계실 건데 복습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복습은 복습이지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복습을 늘 충만한 상태로 유지하는 거. 그래서 내가 뭐 소주천이다. 그러면은 그 전 단계인 대맥하고 축기가 있잖아요. 그럼 축기도 늘 빵빵하게 또는 또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밝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대맥의 이 라인도 이 하나의 선이 딱 그어지게. 이게 그 상태를 유지해야지만이 소유천이 잘 되는 거죠. 네. 선이 유지되게끔 하려면 상당히 노력이 필요한데 그래도 부담들을 갖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어쨌든 수련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복습이니까. 복습이 수련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죠. 복습을 잘하게 되면 수련도 잘하게 돼요. 그렇죠. 이거는 뭐 하루 이틀의 경험이 아니라 몇십 년의 경험으로 얻은 내용입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좀 많이 생각해 볼 줄 몰랐는데. 누구도 수련하는 분들이라면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진울선사의 말씀이 맞죠. 어느 점수, 어느 하나의 경지에 올라왔어. 번호를 했단 말이죠. 5를 했어. 근데 5만 해서는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늘 갈고 닦아줘야 되잖아요. 갈고 닦아줘야지만이 그게 이제 참된 이제 수행자, 수련자, 네. 수행자이고 수련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송철 스님 같이 조금 훌륭하신 분들은 한 방에 깨우쳐야지 되지. 그걸 또 닦고 그래야. 아니 성철 스님은 그랬지만 공자님도 학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배우고 때때로 배우고 익히고 계속 배우고 그렇게 익히고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익히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우리 세화님처럼 이렇게 상근기자 분들은 한 방에 탁 되면 더 이상 닦을 것이 없을 수도 있겠죠. 세화님. 공자님이 그 익히는 과정이 결국 복습이잖아요. 그렇죠. 학습에서 습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예습보다는 오히려 복습을 많이 강조한 거죠. 익힌다는 것 자체는 나에게 완전히 익히니까 몸이 익어가려면 복습을 해야만이 이게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가 한데
이 복습을 우리는 해 나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대맥 때 했던 대맥하고 소주천 때 하는 대맥하고 온양 때 하는 대맥하고 또 한참 지나서 전신천 때 하는 대맥하고 라이트 바디 때 하는 대맥하고 다르죠. 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습이 단지 복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소주천 때 하는 대맥은 소주천의 그 레벨로 하는 돌리는 대맥이고, 그러니까 한 단계 대맥 때 하는 대맥은 대맥의 대맥이고, 소주천 때 하는 대맥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대맥이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전신주천 때 하는 대맥은 전신주천만큼의 힘이 파워가 늘어난 그런 대맥이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좀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이제 선배분들의 대맥을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마치 똑같은 대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똑같은 복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 복습도 늘 새로워진다. 네, 늘 새로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심지어 라이트 바디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라이트 바디 초입에서 했었던 그 느낌하고 한참 물 익었을 때와 느낌 다르거든요.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 맺기로 이 복습은 단순 반복의 복습이 아니라 어쩌면 그 자체로도 늘 새로워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묘한 개념이죠. 정말 체득의 과정이죠. 네. 진짜. 그 복습을 할 때도 보면 신법을 걸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신법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단계에 따라서 뭐 복습이 느낌이 다르고 또 그런데 그때도 복습의 신법이 똑같이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위 단계에서 뭐 하는 신법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기 할 때는, 복습할 때는 일반 저기 수련 기화신까지는 그 저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진기로 한다 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양신서부터서는 도광으로 공기한다.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반드시 할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왜냐면은, 하긴 뭐, 기화신까지 하고, 양신의 큰 차이점이 사실 그거거든. 그 전까지는 진기를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도광으로 했거든. 사실 이 진기와 도광에 관해서는, 나중에 아마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또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상당히 깊은 주제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역시 자기에 맞는 그 신법을 걸고 하는 게 좋죠. 근데 뭐, 이거는 뭐 극소수에 해당되는 것이고, 거의 그렇죠. 대부분은 그냥 그 단계 신법 자기 단계의 신법을 걸고 하는 게 맞지요. 뭐 라이트 바디까지 오신 분이 과연 몇 분이 된다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라이트 바디를 하더라도 뭐 진기로 옮겨한다고 해도 또 돌아가기도 하죠. 똑같은 뭐 느낌을 또 가질 수 있죠. 그 진기라고 해서 그냥 단순한 뭐 단순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의 진기가 아니라 그죠? 도광의 진기니까. 업그레이드된 진기니까. 이 단계가 다를 때마다 복습을 했을 때 그 느낌이 다르다. 그리고 새로워진다. 이거는 마치 이거와 똑같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느꼈던 거, 초등학교 때 느꼈던 거,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성인이 돼서 느꼈던 거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어떤 놀이를 해도 마찬가지죠. 뭐, 이거 수학 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초등학생 때 똑같은 문제를 풀었을 때 느낌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느낌, 그 문제를 풀을 때는 이건 느낌이 많이 다르죠. 풀기는 풀지만은, 그 문제를 풀기는 풀지만은, 이게 또 여러 차원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걸 풀 때의 맛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맛이.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죠. 큰 고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린 왕자라는 고전이 있다. 그거를 중학교 때 읽었을 때 느낌하고, 고등학교 때 읽었을 때 느낌하고, 대학교 때 느낌하고, 이제 말 그대로 작년이 돼서 충분히 이게 인생 경험을 다 하신 분들이 그 작품을 대하면서 느낄 때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작년이 돼가지고 느꼈을 때는 그 작품의 맛은 어떨까요? 그 작가가 표시하고자 했던, 나타내고자 했던 그 깊이, 인생의 깊이, 그리고 그 진리, 어떤 그런 깊은, 이렇게 마치 철학적인 그런 거, 어떨 때는 깊은 영적인 그런 느낌? 그런 걸 다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중학교 때 읽었다. 그럼 중학생이 그걸까지 다 캐치해서 똑같은 작품이라 하지만, 그거를 그만큼 이렇게 소화시키기는 어렵죠. 감흥을 가지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거 어렵죠. 마찬가지죠. 대명이라고도 마찬가지죠. 무궁무진한 그 가능성이 우리는 단편한 이 대명이라는 게 이야기하지만 이 안에는 무궁무진한 에너지와 정보와 그 깊이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우리가 지금 저번에 단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하단전이 만들어진 사람이 느끼는 대명하고 중단전까지 만들어진 사람이 느끼는 대명하고 상단전까지 다 만들어진 사람이 느끼는 대명은 다르죠. 힘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이게 지혜가 열린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습은 단순한 복습이 아니죠. 네.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복습이 너무 새로워져 버리고 자원적이고 너무 자원적이고 다차원적인 그런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참 너무 재밌는 그런 과정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제 들어가셔서 수련을 옮기시죠. 그래서 이제 수련을 하러 가겠습니다.